자,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셨죠. 래퍼 쓰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쓰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돌빈님. 오, 쓰리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여전히 좋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마워요. 자, 쓰리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이거 요즘 많이들 하시죠, 이거를. 예, 아마 저랑 같은 취미 생활을 가지신 분들이 좀 여럿 계실 것 같아요, 귀족분들 중에서도. 한번 또 대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사그라들었을 텐데 그래도 예. 이거를 하다가 어떻게 또 이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이게 아마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컨텐츠 이름을 좀 적어봐야겠어. 사람이 싫다?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밉다, 이렇게 좀 만들어 봐야겠어요, 한번. 예, 자,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3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현실공포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OTT에서 최신 영화 하나를 우연히 보다가 이제 잊고 싶은 실화 경험 하나가 좀 다시 선명히 떠오르게 돼서 이제 귀족님들께서도 중고거래 어플 많이들 쓰시잖아요. 아, 그럼요. 많이 하죠. 예, 이제 제가 직접 겪었던 중고거래 어플에서 만난 어떤 빌런에 대한 사연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예, 아마 이런 중고거래 빌런을 만나는 경험은 흔치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 예. 이 일을 겪었던 시기는 22년도 여름에서 한 초가을 정도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저는 작년까지는 이제 흔히들 쓰시는 당근 어플이라든지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을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작년이면 제가 돌빈님 채널을 알게 되기 훨씬 전이긴 했었는데, 네. 이제 돌빈님의 가르침을 얻기 전부터도 저는 원래 중고 옷이나 신발 같은 건 제가 약간 결벽증 비슷한 게 살짝 있어요. 새 것만 원하는. 예. 예, 그래서 괜히 좀 찝찝하기도 했고, 또 누가 착용하던 건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중고로 어떤 물건을 구매해 본 적은 거의 없었고, 그냥 쓰던 중고폰 같은 걸 팔아야 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동생한테 부탁을 해서 몇 번 거래를 해봤던 게 전부였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중고거래 어플을 정말 어쩔 수 없이 깔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정말 우연한 계기로 제가 이제 광기 수준으로 어떤 걸 수집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포켓몬 빵이었어요. 예. 예, 정확히는 빵이 아니고 빵 안에 들어있는 띠부실이라고 그럼요. 하죠. 캐릭터가 빵은 관심어. 예. 네, 랜덤으로 들어있는 그 띄었다 붙일 수 있는 스티커. 그쵸. 예. 전설의 예. 스티커. 예. 예, 그 전설의 스티커를 이제 그 모든 종류의 몬스터들을 내가 한번 다 모아서 도감을 완성해야겠다. 1번부터. 예. 예, 1번부터 이제 쭉 끝번호까지 모아야겠다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그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진 않았었는데, 그 등장하는 몬스터들 중에 파일이라고 그 꼬리에 불꽃이 달린 그 캐릭터를 지금 성인이 돼서도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그 시절의 추억의 빵이 다시 재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네. 처음엔 이제 그 파일이 캐릭터 띠부실만 갖고 싶어졌던 거죠. 네. 아까 돌비님도 말씀을 살짝 해주셨지만 작년에 이 포켓몬빵이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선풍적인데 히트를 쳤었어요. 가도 없던데요? 예, 이제 구경하는 것조차도 힘들었고, 마트마다 오픈런 현상까지 발생했을 정도로 엄청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힘들게 이제 운이 좋게 한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인터넷으로 1초 컷으로 선착순 결제하는 걸 성공을 해서 빵을 한 3개 정도를 처음 샀었는데, 그 독침붕이라고 캐릭터가 있어요. 그 독침이 달린 그 벌 모양의 그 몬스터만 3개가 다 똑같이 중복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스티커들이. 독침북. 독침붕만 3개가 나왔습니다. 뿔충이 같은 애들.
예. 걔가 아마 진화하면 얘가 될 텐데. 그죠. 근데 정말 너무 열이 받아서, 그냥 나 플렉스 해야겠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스티커만 따로 사서 전부 다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바로 중고거래 어플을 깔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빵에서 나오는 그 중복되는 스티커들은 여기를 통해서 교환을 하고, 네. 뭐 구하기 힘들거나 싸게 나온 매물들은 빵 대신에 스티커만 구매를 하면서 하루에 당근 거래만 거의 한 3번, 4번씩 매일같이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활발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도감을 완성하려면은 네. 약 270개의 캐릭터를 다 수집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모험을 떠나면서부터 오늘 사연에 등장하는 빌런 말고도 정말 다양한 분들을 여럿 만났었어요.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은 뭐 어떤 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심지어 교환하기로 한 스티커도 안 들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거 우리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그냥 줄 수 없겠냐. 뭐 이런 분도 계셨고 그 당시에 그 전설의 포켓몬은 스티커 한 장에 한 5만원, 6만원 정도 했거든요, 가격이. 예. 그래서 그거를 큰맘 먹고 샀는데 이제 다른데 붙였다가 뗀 스티커를 마치 새 것처럼 다른 종이에 붙여서 사기 거래를 했던 어떤 남자 중학생도 있었고, 예. 또 한 번은 80대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네, 예. 당근 거래 아침에 80대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아마 손자 때문에 나오셨겠죠. 예, 그래서 그 트레이너분과 제가 로켓단 야옹이 캐릭터를 교환을 하고 네. 이제 집에 오니까 그분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할머님이 아까 거래하려던 게 이 캐릭터가 아니었다고 막 막무가내로 우기시면서 나 걷기가 힘드니까 계좌로 돈을 환불해달라. 뜬금없이 계좌번호를 보내는 할머니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매일같이 하던 와중에 이제 어플 안에서 판매 후기 글도 많고 네. 거래가 엄청 활발해서 그 온도도 거의 물이 끓기 직전 정도로 뜨거운 한 판매자의 글을 제가 보게 됐어요. 예. 그리고 글을 읽어보니까 거의 모든 종류의 캐릭터들을 다 모아서 팔고 계시더라고요. 예. 거래 지역도 뭐 집 근처 큰 사거리만 건너면 바로 있는 곳이라 이제 구매를 하려고 제가 그분께 연락을 했어요. 그때가 주말 낮 시간으로 기억을 하는데 채팅으로 약속을 잡고 걸어가긴 더우니까 차를 끌고 그분이 알려준 아파트 단지로 거래를 하러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려준 아파트 단지 안에 도착해서 연락을 하니까 저기 멀리서 이제 어떤 보라색 반팔 차림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되게 수수한 차림이었고 기억에 남는 건 피부가 네. 외부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처럼 엄청 하얗고 단발머리를 하신 아주머니 한 분이 예? 제 쪽으로 손을 막 이렇게 반갑게 흔들면서 걸어오시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서 스티커 확인부터 하고 이제 입금을 해드리려고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하면서 그분을 딱 쳐다봤는데 예. 돌빈님은 제 카톡 프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간혹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여성분을 본 적은 있지만 제가 얼굴로 누군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만큼 잘생긴 편은 아니에요.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예. 예. 정말 잘생긴 편은 아니고 저는 스스로 아이고. 그냥 남자답게 생긴 편이라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를 보면서 막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마냥 그러니까 아이돌 팬이 팬미팅에서 이렇게 가수를 만난 것처럼 오. 막 눈빛이 엄청 초롱초롱해지더니 갑자기 막 가쁜 숨을 내몰아시는 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느껴지더라고요. 그 작년에 그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새부리 모양의 그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그 마스크가 막 쫙 달라붙었다 펴졌다가 반복하면서 이제 거친 숨을 내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 학생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저 학생 아니고 30대라고 요새 일 쉬고 있는 백수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거래하러 만난 사람한테 제 정보를 자세히 알려줄 이유도 없다 보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관상을 보니까 천복을 타고났네요. 귀가 아주 부처님 귀예요. 호호호 어디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근데 웃긴 게 저도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얼굴을 거의 다 가리고 있었는데
무슨 관상을 봤다는 건지, 그리고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그냥 40대 초반에 초등학생 자녀 키우시는 아줌마로 보였거든요. 그분 단지 앞에서 거래를 한 거니까 그냥 별 의심 없이 저기 사거리 지나서 어디 산다고 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머 막 가까운 데 사시는구나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또 과한 리액션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근처 편의점 2군데랑 이제 마트 오픈런도 자기 딸이랑 같이 하고 있어서 하루에 20개 넘게씩 매일 빵을 사고 있다. 네. 이제 앞으로 뭐 교환이나 구매할 거 있으면은 자주 또 봐요. 막 이러시길래 그냥 네 하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그 도감에 새로 산 스티커들을 넣고 그날 휴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네. 그날 밤에 채팅으로 그 아주머니한테 혹시 주무세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바로 답장은 안 하고 다음날에 또 구매할 게 뭐 있으려나 해서 예 어제 일찍 잤어요. 혹시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다른 게 아니고 어제 쓰고 나오셨던 그 모자가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혹시 어디서 사신 건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무라카미 타카시 작가랑 어느 브랜드랑 콜라보한 거라 이렇게 친절히 대답을 해주니까 예. 저희 남편도 모자를 하나 사주고 싶은데 혹시 갖고 계신 안 쓰는 모자 있으면 싸게 파실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제가 옷보다 모자가 더 많을 만큼 이제 사놓고 잘 안 쓰게 돼서 그냥 옷장에 묵혀둔 모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 됐다. 모자 하나 팔아서 전설의 포켓몬 하나 더 사야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모자 몇 개 있는데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 볼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네. 그래서 잘 안 쓰는 몇 개를 찍어서 보내줬는데 이분이 다 마음에 드네요. 뭐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살 테니까 대신 좀 싸게 해주세요. 이모티콘을 막 여러 개를 해서 보내셔가지고 그냥 뭐 아무 모자나 하나 갖고 이제 다음날에 그분 퇴근 시간에 맞춰서 동네 지하철역 앞에서 다시 만났어요. 네. 다른 스티커도 또 구매할 겸 이제 겸사겸사 만나게 된 거죠. 또 이분이 그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 내려오시면서 또 반갑게 손을 막 흔드세요. 그래서 쇼핑백에 모자를 넣어서 이분께 전달을 했더니 이거 한번 확인해봐도 되죠? 하시길래 예 써보셔도 돼요 하니까 갑자기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리고 제 모자 안쪽에 본인 얼굴을 갖다 대더니 쓱 하면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제가 앞에 서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모자 안쪽 냄새를 킁킁거리면서 맡는 거죠. 좀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냥 멀뚱히 제가 쳐다보니까 막 호호호호 이렇게 웃으시면서 중고 제품이다 보니까 착용감을 한번 확인을 좀 해봤다고. 상태가 양호하네요. 고마워요. 스티커 또 구매할 때 연락 주세요. 또 봐요. 이러면서 막 또 손을 흔들면서 집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세요. 좀 이상한 아줌마다 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분이랑 계속 여러 번 거래를 했던 이유가 일단은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구매가 가능했고 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필름까지 씌워가지고 이제 그 포켓몬의 이름까지 적어서 엄청 깔끔하게 스티커를 판매했었거든요. 저는 그냥 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분이 거의 이미 다 갖고 있으니까 계속 거래를 주기적으로 이어갔던 거죠.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뭐 짧게나마 자주 보게 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 이분이랑 내적 친밀감이 조금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해를 끼치는 건 아니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만날 때마다 가볍게 스몰 토크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길래 전도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예요. 저희 삼촌이 신부님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선을 그은 적도 있었고 또 어느 날에는 혹시 혼자 사세요? 여자친구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이분도 이제 그냥 좀 형식적인 대화를 이끌려고 물어보는 것 같다. 이제 애 엄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자친구가 없는데도 그냥 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약간 실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래요?
그래도 결혼은 안 하셨죠? 이러길래 네, 혼자 살아요.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멈추고 역시 그렇죠? 여자친구랑 같이 사는 건 혹시 아니죠? 라고 되게 집요하게 취조하듯이 묻더라고요. 뭐야, 예. 그럼 살짝 기분이 나쁘긴 했어도 예. 좀 무례한 걸 모르는 아줌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얘 혼자 살죠 대답을 하고 거래도 쿨하게 하고 헤어졌어요. 네. 몇 번 이렇게도 거래를 한 후부터는 제가 먼저 구매 요청을 안 해도 이분이 저녁 시간마다 채팅을 걸어와요. 예? 근데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몇 번 몬스터 팔아요. 오늘은 몇 번 몬스터를 구해서 얼마에 판매 중입니다. 뭐 이런 걸 거의 매일 저한테 업데이트 해주시더라고요. 네. 판매 리스트를. 그래서 거래를 간간히 이어나가다가 이제 어느 날 그분 집 앞에서 거래 약속을 잡았어요. 제가 그럼 지금 차로 출발하겠다 10분 후에 만나자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혹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코로나는 아니고 이제 음성 확인도 받긴 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혹시 물건 건네면서 바이러스 같은 게 옮겨갈 수도 있으니까 그 차에 있으면 창문만 내려서 얼른 거래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번거로울 수 있는데 구매자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혹시 비닐장갑 같은 걸 끼고 와줄 수 있냐? 해서 별 생각 없이 알겠다 하고 네. 만나러 간 거죠. 이제 방역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또 늘 거래하던 이분이 사는 그 단지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날은 뭐 반갑게 평소처럼 이렇게 손을 흔들지도 않고 그냥 진짜 힘이 없어 보였어요. 차 창문문 내려서 괜찮으세요? 하니까 힘없이 네 이러더니 그분도 이제 장갑을 낀 손으로 저한테 지퍼락에 들은 그 스티커를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받고 출발하려니까 저기요 잠시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요? 이랬더니 혹시 그 비닐 장갑에 뭐가 묻었을지 모르니까 저도 지금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제가 집에 가서 버려드릴게요. 이러면서 갑자기 제 손을 확 잡더니 제가 끼고 있는 비닐 장갑을 벗겨서 제 손에 꼭 구겨서 쥐는 거예요. 뭐야, 예. 제가 당황해서 그냥 내가 가져와서 버리겠다고 괜찮다고 했더니 저기 앞에 쓰레기 모아놓은데 제가 들어가면서 버릴게요. 이러면서 다시 또 아파 보이던 사람이 제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뭐 밝은 미소 섞인 목소리로 또 봐요. 조심히 들어가요. 이러고 막 엄청 신난 모습으로 제 비닐 장갑을 갖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번에 그 모자 거래 때도 그렇고 좀 찝찝하긴 한데 이때 저는 그냥 약간 엄마가 그 아들들 챙겨주는 그런 느낌? 이상하긴 해도 좀 과하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겼거든요.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났나? 이제 또 밤에 채팅이 와요. 몇 번 띠부실 있습니다. 안 사세요? 연락이 와서 며칠 좀 바빠서 나중에 살 거 생기면 또 연락 드릴게요. 답장을 하니까 뜬금없이 이분이 갑자기 저기 혹시 신발은 사이즈 몇 신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뭐지? 이분이 좀 절약이 생활화돼 있나? 또 남편한테 내가 신던 신발까지 중고로 지금 사주려고 하나?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죠. 저 260 신는데 전 신발은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 없어요.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말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이제 또 거래를 하려고 약속을 잡았죠. 근데 이번엔 이분이 매번 차로 번거롭게 제가 있는 곳까지 와주셨으니까 이번에 제가 계신 곳으로 갈게요. 안 그래도 이제 나갈 약속이 있어서 지하철역으로 갈 거니까 이제 좀 겸사겸사 본인이 제 집 쪽으로 와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정문 앞에 있는 그 공원 같은 벤치 있는 곳이 있다. 거기서 만나자 하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횡단보도 맞은편을 보니까 아주머니가 막 영상통화를 하면서 걸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대부분은 폰을 볼 때 이제 폰은 몸 아래로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볼 텐데 이분은 그 폰을 위로 올려둔 채로 가슴 쪽에 딱 당겨 붙여가지고 마치 제 전신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것 같은 포즈로 폰을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이제 영상통화할 경우에는 본인 얼굴을 상대방한테 보여주려면은 셀카 찍는 것처럼 이렇게 높이 들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본인 얼굴을 비춰야 할 텐데
폰을 가슴에 딱 붙인 채로 좀 이상한 자세로 저를 보면서 통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통화를 하면서 카메라로 저를 찍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분명하게 느껴졌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화 중에 막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면서 신호가 바뀌니까 이제 저한테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거래를 하고 들어가려는데 그분이 여기 건물 사시는 게 맞죠? 물어봐서 예 맞아요. 저도 오늘 일 있어서 이제 거래하고 나가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금방 가야 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디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 벤치에 앉아서 저랑 잠깐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냥 구매만 하고 얼른 헤어지고 싶은데 자꾸 뭘 막 꼬치꼬치 캐묻고 이야기까지 나누자고 하니까 저는 사실 많이 좀 불편했죠. 근데 어쨌든 여러 번 안면을 튼 사이고 일단 서로 사는 곳이나 계좌 이체를 했으니까 대충 이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공유가 된 거잖아요 서로. 그래서 나쁘게 행동하고 싶진 않아서 알겠다. 무슨 할 이야기가 있으시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당연히 좀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건 자기도 알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인데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미신 같은 걸 자기가 잘 믿어서 좀 필요한 게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뭔데요? 이렇게 물어나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진지하게 이제 제 눈을 바라보면서 지금 신고 있는 양말을 벗어줄 수 있냐? 라는 거예요. 와, 미쳤네. 예. 그러면서 준비를 해왔나 봐요. 이제 비닐도 안 뜯은 새 양말을 저한테 이렇게 수줍게 건네면서 절대 이상한 거 아니고 도움을 주시면은 꼭 사례를 하겠다면서 되게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제가 뉴스 같은 데서나 중고 입던 옷이나 이런 걸 구매하는 변태들이 있다는 건 들어는 봤어도 애기 있는 아주머니한테 제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여자분한테 직접 대면으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 뇌정지가 오더라고요. 예? 양말이요? 이렇게 되물으니까 네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중에 사례를 꼭 하겠다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자나 옷을 빌려달라 해도 찝찝해서 당연히 거절을 할 텐데 또 밖에서 막 신발 벗고 신고 있는 양말을 벗어달라 하니까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미신적인 걸로 꼭 필요하다니까 이제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중고 모자 거래할 땐 킁킁거리던 그 모습도 생각이 나서 예.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그냥 이상한 취향을 가진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칼에 그런 거 도와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가보겠다고 앞으로 이런 부탁 하지 말라고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와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이상한 취미가 있구나. 다시는 이 아줌마랑 이제 거래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플에서 이 아주머니 아이디를 그냥 차단했어요. 네. 이 사람이랑은 거래를 더 이상 그만해야겠다 다짐을 한 거죠. 이날 이후로. 이렇게 시간이 며칠 지나서 제가 가까운 편의점을 가려면 걸어서 한 3분 정도 지하철역 앞까지 가야 해요. 예. 편의점은 매일같이 들르는 곳이니까 이날도 그냥 역 앞을 지나가는데 저기요 이러고 누가 손을 막 반갑게 흔드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줌마예요. 그냥 몽래만 하고 이제 빨리 지나가려는데 제 역까지 막 뛰어오더니 요새는 띠부실 안 모으시나 봐요. 혹시 저 차단하셨어요? 헐. 저 계속 띠부실 팔고 있는데 지난번엔 미안했어요. 이제 그런 부탁 안 할 테니까 또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라고 막 빵긋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저 거의 다 모아서 당근 탈퇴했어요. 네, 가볼게요 하고 편의점을 들렸다가 집에 왔죠. 이때 느낀 게 그 아주머니가 같은 동네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좀 제 성질대로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저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다고 하면 좀 상황이 불편해졌겠다. 오고 가며 마주칠 텐데. 그래서 이상한 경험을 당한 건 전데 오히려 제가 뭔가 불편해서 그분을 피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대박이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이제 그때 저희 집 앞 벤치에서 이분이 그 이상한 요구를 했었잖아요. 예. 양말을 좀 달라고. 그 벤치 옆이 제가 사는 곳의 입주민들이 그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쓰레기 보관소가 있는 곳이에요. 예.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그냥 10리터 종량제 봉투 작은 거를 이틀에 한 번씩은 배출을 해요. 그 지정된 네. 장소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서 흡연도 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낮에 쓰레기 봉투 딱 버리고 그날은 바로 집으로 들어가려고 뒷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맞다, 나온 김에 그 편의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도 사서 들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다가 뒤로 백해서 그 쓰레기 보관소 쪽으로 다시 걸어가는데 저기 횡단보도 건너편에 어떤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실루엣이 처음 만나서 거래했을 때 그 아줌마가 입고 있던 보라색 반팔에 베이지색 반바지에 그 단발머리인 여자의 뒷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이 그 손에 그 형광색 종량제 봉투를 들고 총총 막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었는데 바로 옆에 큰 대형 마트가 있기는 해서 장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장바구니로 쓰잖아요. 구입을 해서. 뭐 장을 보고 가나 생각을 해보려고도 했는데 뭔가 조금 싸한 거예요. 왜냐면 그 장을 본 장바구니면 이제 꽉 묶어서 들고 가진 않잖아요, 보통은. 그 안에 장 본 물건들도 막 뒤죽박죽 담겨 있어서 막 울퉁불퉁 할 거고. 근데 그 여자가 들고 있는 종량제 봉투는 이제 마트에서 500원씩 받는 그 20리터짜리가 아니라 네. 딱 봐도 그 10리터짜리 작은 사이즈에 그 안에 막 휴지라든지 이런 누가 봐도 쓰레기들을 가득 채워 넣어서 꽉 묶어서 버린 빵빵한 쓰레기 봉투인 거죠. 네. 근데 방금 불과 몇 분 전에 제가 쓰레기를 버렸으니까 그 보관소 문을 열어보니까 저 여자 손에 들린 게 내가 버린 쓰레기 봉투가 100%다. 확신이 들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왠지는 몰랐지만 이제 확실한 건 잠복을 하고 있다가 가져간 건지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가 쓰레기 버리는 걸 보고 집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본인 집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달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선을 넘은 소름 끼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죠. 예, 네.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막 뛰어가서 그 아줌마를 확 잡아챘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막 화들짝 놀라서 어버버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휙 낚아채서 확인을 하면서 이걸 왜 들고 가냐고, 당신 정신병자냐고, 저기 CCTV도 다 달려있고 지금 발뺌해봤자 증거가 딱 잡힌 상황이다. 당신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왜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가냐. 막 이렇게 제가 쏘아붙였어요. 당신 이러는 거 당신 남편도 아냐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막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속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나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경찰 오면은 얘기하자고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막 울음을 꾹꾹 참으면서 눈물을 쓱 훔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조금 마음이 약해지면서 이제 이성이 돌아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어떤 걸로 신고를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죄명이 왜냐면은 딱히 없어서. 예, 이분이 제 집 바로 앞까지 찾아온 것도 아니고 거래할 때 거래와 관련된 채팅 말고는 개인적인 연락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버린 쓰레기 봉투 하나 주워간 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쓰레기 훔쳐갔다고 신고를 할 수도 조금 뭐하잖아요, 상황이. 네네. 이게 스토킹도 아니고 증거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물리적인 해를 입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는 되게 이상한 상황인데 일단은 서로 집도 대충 알고 이름도 알고 계좌도 알고 신원을 확실히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좋게 마무리하려고 이야기를 먼저 건넸어요. 네. 이제 거래할 일도 없고 두 번 다시는 마주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솔직하게 그러면은 꾸밈 없이 전부 다 이야기해주겠다면서 예. 저한테 이제 본인 사연을 들려주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그분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고 이게 진짜였을지는 지금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근데 임기응변으로 막 이런 거짓말을 생각해내진 않았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이분이 했던 말이.
본인은 지금 8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첫째 딸도 되게 힘들게 낳았었고 이제 둘째를 가지려고 5년 동안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대요. 뜻대로 잘 안 돼서 병원도 자주 다니고 막 어렵게 임신에 성공을 했는데 유산을 2번이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유산을 했을 때는 출산일이 거의 임박했을 때 좀 안 좋게 아이를 잃게 돼서 화장까지 시켜서 떠나 보냈었다는 거예요. 너무 상실감도 크고 막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이야기할 곳도 없다 보니까 이야기를 털어놓을 겸 여기저기 점집을 자주 찾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강남 쪽에 어디 점집을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무당이 이 아주머니한테 너 땡땡병원 다니지? 거기 다니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뭐 임신 때문에 불임인지 난임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걸로 유명한 대학병원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무당이 생년월일도 묻기 전에 들어가서 앉기도 전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병원 이름을 말하면서 거기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뭔가 믿음이 좀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무당이 하는 말이 너는 천궁살이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거다. 그 천궁살 때문에 남편의 양기를 계속 잡아먹고 있다. 그러면서 살풀이를 해서 그 천궁살을 풀어야 되고 네. 그러려면은 그 남편 말고 다른 남자의 양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무당이 부처님 귀에 금붙이를 한 남자의 양기가 있으면 임신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쓰리님. 제가 맨 처음 거리에 나갔을 때 이 아줌마가 저를 보고 막 마스크가 펄럭일 정도로 흥분했던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찾았다 이거네. 네, 그 이유가 제가 그때 양쪽 귀에 메두사 모양의 금귀걸이를 끼고 나갔었는데 제 귀가 부처님 귀처럼 귓볼이 남들보다 많이 큰 편이긴 하거든요. 처음 만나면 어른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해주시긴 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막 마스크에 모자로 얼굴은 가렸는데 제가 귀는 가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아주머니 말로는 저를 처음 딱 대면하자마자 부처 귀에 금붙이를 한 남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을 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그 살풀이를 하기 위해서 무당이 알려준 부처님 귀에 금붙이를 두른 남자의 기운이 필요했는데 네. 그 기운을 모으려면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 남자의 뭐 손발톱이나 머리카락, 신던 양말 아니면 마스크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무당 말을 믿고 이제 의도적으로 제가 쓰던 모자를 샀던 거고 그 비닐 장갑도 버려준다고 가져갔던 거고 뭐 신발도 사려고 했었고 양말을 벗어달라는 그런 이상한 요구를 했던 거죠. 막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여자친구 있냐 그런 개인정보도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버린 쓰레기 봉투를 가져갔던 이유는 이제 그 안에 혹시 제가 쓰던 마스크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걸 집어들고 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정말 맹세코 처음이었고 자기가 좀 어떻게 됐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사정은 참 딱하지만 어쨌든 어떤 무속적인 행위에 동의도 없이 저를 대상으로 삼았던 거고 그렇죠. 예. 제가 뭐 영문도 모르고 이용을 당할 뻔했던 거잖아요.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남의 집 아기 낳는 문제에 제가 이제 이용을 당할 뻔했다는 게 너무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남편분은 본인이 이런 짓 하고 다니는 거 아시냐고, 일 크게 안 만들려면은 내가 남편이랑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제가 이 사람 남편이랑 통화 연결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하게. 왜냐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 건지를 우선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있어야 또 진짜죠. 예. 그렇죠. 그랬더니 정말 간곡하게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른다. 자기가 남편 몰래 뭐 살풀이랑 뭐 부적 쓰는 것까지 해서 지금 거의 한 300, 400만 원 정도를 이미 쓴 상태라서 정말 간절해서 그랬던 거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그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카메라로 절 찍고 있는 것까지 느꼈었다 했잖아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때 그날에 그 무당을 만나러 강남을 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가기 전에
저를 만나서 거래를 먼저 하고 가게 돼서 그 무당이랑 영상통화를 걸어서 제 얼굴을 이제 실루엣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근데 너무 화가 나서 그 무당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또 그 무당분 전화번호랑 이름이랑 주소까지 순순히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사실이다, 믿어달라는 의미로 아마 알려줬던 거겠죠. 사실 이 아줌마가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저도 증거를 남겨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으로 전부 음성 녹음을 했었어요.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줌마 나 지금 아줌마가 한 말 다 녹음해놨고 조금 이따 여기 관리실 가서 그 쓰레기 들고 가는 CCTV 영상도 내가 요청해서 갖고 있을 거다.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거나 연락을 취하면은 그땐 진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거다. 네. 사정은 딱 한 건 알겠는데 이제 정말 강경하게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두 번 다시 이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분도 할 말이 없으시니까 알겠다 하고 제자리에 그냥 쭈뼛이 서 있길래 그냥 제가 뺏어든 쓰레기 봉투 다시 들고 집으로 뒤도 안 보고 그냥 왔어요. 그날 이후로 거의 한 달 정도는 제가 이제 뭐 쓰레기도 종이 영수증이나 이런 건 아예 열어서 뒤져본다 해도 확인할 수 없게끔 거의 분쇄 수준으로 잘게 찢어서 버리고 손톱도 쓰레기통 대신에 변기에 흘려보냈고 집에 귀가할 때 뭐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조금 불안한 나날을 보냈었거든요. 쓰레기 배출도 일부러 되게 늦은 밤 저녁 시간에만 했었고요. 다행히 이날 이후로는 이 아주머니랑 여태 1년 넘게 마주친 적이 없었고 네. 제가 계속 이분을 지금까지 아주머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또 젊었어요. 이분이 86인가 87년생이셨고 예. 사실 밖에 나가면 제가 뭐 누나라고도 편히 부를 수 있는 나이대거든요. 예. 무튼 저도 이 일을 겪고 작년 가을부터 올해까지는 코로나 상황도 많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 일을 잊고 지냈었어요. 네. 이 사연이 직접 당했던 저로서는 그분이 좀 빌런으로 느껴지고 엄청 큰 공포로 느껴졌는데 네. 이 귀족님들께도 제가 느꼈던 공포가 오늘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야, 근데 진짜로 당근까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손을 뻗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여자분이 뭐 당근에서 필요했던 게 눈엔 안 보이는 저의 어떤 기운인지 온기인지 뭐 아니면 채취인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별의별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냥 쓰리님의 모든 것, 그러니까 쓰리님의 모든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네, 어쨌든 저는 무사히 모험을 끝마치고 네. 모든 포켓몬 도감을 완성을 했던 작년에 겪었던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그 트레이너가 되는 길이 험난하군요. 네, 모든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또 이제 마스터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보니까. 포켓몬 마스터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네. 왜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의식의 재물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저도 살면서 정말 처음 겪어보는 되게 어이없고 신박한 상황이어서 저도 지금이었으면 제가 돌비님 알고 난 후였으면 제가 이렇게 대처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조금 더 단호하게 이제 체계적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을 텐데 예. 작년에는 제가 좀 많이 서툴렀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사람이 계속 또 그쪽에서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또 알려주셔서 또 이런 방법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쓰리님. 항상 파이팅입니다. 네. 진짜 별의 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닌 척, 안 그런 척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항상 있습니다. 지금 이 채팅창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